자, 사실의 적시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왜요?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장래의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래의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앞으로 꿈이 과학자야. 나는 1년 후에 있을 대학교 시험에 꼭 합격하고 말 거야. 승진 시험에 합격하고 말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너의 개인적인 의견 진술에 불과하지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래의 일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관련된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례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방금 설명해서 나는 1년 후에 있을 대학교 시험에 꼭 합격하고 말 거야. 서울대학교에 꼭 합격하고 말 거야 라고 했다면 그것은 너의 개인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어요. 고3인데 한 번도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고 정말 공부를 잘해요. 전국에서 손꼽혀요. 이 친구는 몇 달 후에 이제 대학교 시험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꼭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말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사람의 성적, 현재의 그 사람의 성적, 그렇죠? 특별하게 무슨 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은 서울대에 합격을 거의 뭐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다 그렇게 누구나 인정하니까 그랬다면 나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비록 장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주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것이 사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판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내용을 보죠. 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악사, 이 나쁜 악자죠. 나쁜 사건, 나쁜 일이든 추행이든 제한되지 않고 널리 알려진 사실, 그것이 공지입니다. 공지 동그라미, 공지 사실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관련된 판례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사실적시는 이 피해자에 관한 사항이어야지만 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처의 간통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처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실을 적시해도 죄가 되죠. 307조 1항에 따라서 그렇죠? 물론 이제 307조 1항에 해당되면 공익성을 갖추게 되면 310조의 위법성이 족각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일단은 뭐다? 진실을 얘기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307조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형이 가중되고요. 자, 일단 끊어보세요. 자, 허위 사실 적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허위 사실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만약 침해가 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좀 봐두시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장래의 사실도 되는 수가 있더라.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즉 공지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다시 한번 꺼내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했다면 이것도 죄가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판례 가보죠. 중요한 판례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고 했고 장래의 것은 원칙적으로 되질 않는데 되는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칠게요. 장래 동그라미. 그쵸? 그 밑에 줄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장래의 것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영장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영장이 떨어지는데 1년 후에 영장이 떨어진다. 몇 달 후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일 떨어집니다. 내일은 장래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장래긴 장래인데 영장이 그냥 떨어집니까? 영장이 그냥 떨어지냐고. 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수사 기록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 기록이 누가 보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 다 갖췄고요. 이것을 기소하게 되면 유죄 판결을 얻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검사가 법원에다 영장 청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영장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시점이 내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비록 장래 것이라 할지라도 영장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 즉 수사 기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사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취지하에서 판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 칠할게요. 장래 되는 수가 있다. 내일부로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죠. 넘겨보시면 자,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랬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도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307조 1항이 되는 것이고 허위를 얘기하면 307조 2항이 되어서 형이 가중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것이 진실이다, 허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죄의 영향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럼 뭐가 진실이고 어떤 말을 해야 진실이고 어떤 말을 해야 거짓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 네가 여러 가지의 말을 했는데 그 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핵심. 네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냐, 합치하지 않느냐. 만약에 합치한다면 이것은 뭐다? 허위가 아닌 거죠.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307조 1항으로 가는 겁니다. 가운데 보시면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세부적인 자세히 좀 들어가면 약간은 차이가 나요. 약간은 과정이 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짜실짜실한 것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너가 가장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합치하냐? 합치하지 않냐? 합치하면 1항이고 합치하지 아니하면 2항인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죠. 그 밑에 팔도 똑같은데 여기도 중요 동그라미 치시고 중요한 부분이 합치하냐 합치하지 않냐? 합치하지 않습니다.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봅니다. 허위로 보기 때문에 307조 2항이 되는 거죠. 2항이 된다. 자, 됐고 색깔 칠할게요. 여기 중요 한 부분 갖고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거 볼까요? 자, 사실 적시할 때 이 사실이란 말이 뭐라고요? 사실이란 말은 가치 판단과는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의견 표현과는 배치가 되는 거죠. 사실이 뭔데? 아까 얘기했잖아. 증명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나의 의견 표현, 나의 가치 판단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가 되려면 증거, 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 동그라미 치시고 입증이 가능한 부분을 사실이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래의 사실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로 보지를 않는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꺽쇠 3번을 보게 되면 목사가 예배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인을 가리켜서 저놈은 2단 중에 2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단이다 미칠 거 봐요. 2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합니까?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입증이 안 돼요.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다? 이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명예전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 2단 대한 사건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됐고요. 자, 이 밑에 판례 한번 볼게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307조 2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 적시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해야 되는데 침해가 안 돼요. 침해가 안 된다면, 그치? 여기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침해가 안 된다면 307조 1항도 아니고 2항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보시고 무조건 다 307조 1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허위 사실 적시했다 하더라도 침해가 안 되면 307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일단 끊고 평균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해보라. 뭐를? 비교해봐서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와 비교해보라고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때와 진실한 사실을 들었을 때를 비교해서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더 크게 침해됐다. 더 크게 침해됐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때에는 또는 양자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뭐로 간다? 2항이 아닌 1항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볼게요. 자, 진실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어요.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이 양자를 비교해 볼게요.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봐봐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됐다고. 뭐가요? 내가 진실을 얘기한 것으로 인해 저 사람의 진실을 얘기했는데 저 사람의 진실을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보다 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더 크게 침해됐단 말이에요. 내가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평가가 더 침해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을 얘기한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더 침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저 여자가 어떤 남자랑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 평가 파장이 더 크잖아요. 연예인 같은 경우, 사회적 저명인사 같은 경우,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얘기할 때가 더 피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뭐로 가야 된다? 307조 2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7조 1항으로 간다고요. 어쨌든 진실을 얘기했으니까요. 그쵸? 반대로 진실을 얘기한 것보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침해가 더 커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307조 2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가운데의 쌤쌤입니다. 이거. 진실을 얘기한 것이나 허위를 얘기한 것이나 평가 침해 가치가 쌤쌤이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 이게 똑같다고 한다면 1항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2항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피고인한테. 형량이 작은 게 유리한 거잖아요. 피고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1항으로 가는 거예요. 1항으로.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진실을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 발언한 것과 진실한 사실을 발언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진실을 얘기한 것이 이 평가나 가치나 평가 침해가 더 커요. 더 클 때는 또는 양자가 차이가 없을 때는 즉 쌤쌤일 때는 그때는 2항이 아닌 1항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그것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고 적시를 볼까요? 적시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돼. 구체성을 띠지 않으면 적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까지는 좋은데 적시가 되려면 구체성을 띠어야 된다. 막연하게 추상적, 그 다음에 가치판단, 방금 말씀드렸죠? 가치판단 표시는 사실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의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체성이 아닌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적시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욕이 될 수 있을 뿐이지 명의수는 안 됩니다.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죠. 구두가 일반적이죠. 문서도 되고 출판물도 됩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돼.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그때는 307조 1항이 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밑줄 그시고 이때는 비방할 목적 X. 목적이 없을 때는 몇 항이다? 1항이다. 1항. 목적이 없을 때는 1항 또는 2항이다 하는 것이죠.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309조로 갑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어. 요 밑에 있죠.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출판물 309조가 됩니다. 자,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했는데 간접적, 우회적 다 됩니다. 판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죄가 되려면 그 사람의 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렇죠? 구체성 동그라미. 구체성을 띠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침해될 가능성을 띠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 가능성이 없어. 그렇지? 없어. 그랬다면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거죠. 1항이든 2항이든 안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 보죠. 갑은 허가 없이 직업 소개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는 을려와 병의 밀고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쵸? 아무리 봐도 나를 이렇게 경찰서에 신고할 일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을하고 병이 나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어.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을려와 병의 밀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친목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을려와 병을 지칭하면서 고발당해서 갔다 왔다. 근데 연놈이 신고해서 갔다 왔는데 그녀는 안 오고 그놈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갑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되려면
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야 되는데 고발당해서 갔다 왔다고만 했어요. 왜 갔다 왔는지 그 자세한 경위, 세세한 경위. 예? 내가 이 직업 소개를 했다고 했는데 직업 소개가 이제 법에 위반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허가 없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직업 소개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해야죠. 그것을 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 고발당한 경위까지 자세히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친구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한 말은 그저 고발당해서만 갔다 왔다. 이 한마디만 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구체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 연놈 관련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 등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봤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고발했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뭐 고소했다,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에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 주어지는 권리를 행사한 부분이라서 요 고발당 이 한마디 갖고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판례 보시면 고발 사실 자체만 갖고서는 고발서면 치시고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죠. 또 밑에도 고발서면 치시고 그 밑에 고발의 경위라든지 동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에서 구체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자, 명예훼손죄는 무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미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죄가 됩니다. 자, 똑같은 판례 나옵니다.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동그라미, 그렇죠? 띄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표현이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다.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헌재 판례도 여기 한번 나왔어요. 검찰직에서. 자, 보통은 이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할 텐데요. 그쵸?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의 사정과 종합해서 봤을 때 특정인을 그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능히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그쵸?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거나 모욕이 되거나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관련된 판례는 그 뒷페이지 가면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밑에 꺽쇠 2번도 1번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죠.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으면 죄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는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차릴 수 있으면 죄가 되고 알아차릴 수 없으면 죄가 안 되고. 자, 판례 볼까요? 자, 이 판례 한번 보세요. 갑은 신씨 종중의 자산관리위원장인 을과 자주 다투어왔다. 자, 마을에서 방송으로 어떤 분자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자. 지금 이름 거론하지 않았죠? 이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종중재산을 횡령했다. 이 한마디 했습니다.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횡령죄 할 때 배우겠지만 진정신분범이죠. 이거 누구나 다 횡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신분범입니다. 그쵸? 주체가 누구지? 타인 재물 보관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진정신분범이라고요. 자, 그러면 종중재산을 횡령했다고 했는데 종중재산을 횡령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가 누구야? 이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자산관리위원장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횡령했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게 누구인지는 대충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특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주의 사정을 종합 판단해서 봤을 때 그것이 누군지를 지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특정인, 즉 을이죠. 을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여기서는 이 판결 유지보다는 이 사실관계가 출제가 잘 됩니다. 이 사실관계를 꼭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실관계에서는 어떤 분자, 횡령 색깔 이렇게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수단 방법엔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소문이나 누구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해들은 말입니다.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전체적 취지로 보았을 때 그 사실이 존재할 수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암시성을 띈다면, 그쵸? 그래, 전해드린 말이나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것을 내가 읽어보고, 아, 그러면 그런 사실도 존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사실적시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사화를 한 내용에는 이런 기사화에 관련된 글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꺽쇠 2번을 보면 자,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나 310조 존부 등을 판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보도 내용의 줏대 부분, 이 줏대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사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읽어봤잖아요. 신문이나 잡지를 읽어봤죠. 그 신문이나 잡지에 기재된 내용, 그 기재된 내용 자체, 줏대 기재된 내용 자체를 갖고 죄가 되는지 아니면 조각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소문이나 제3자의 말 존부에 대한 심리 판단만으로 그러한 소문이 있었다는지 그러한 제3자의 말 이런 것 갖고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내용의 줏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막연한 뜬소문, 구두로 이 전에 온 말들 또는 제3자의 말 이런 것보다는 기사 내용이 있다면 그 기사 내용에서 암시된 그 자체를 갖고 죄가 되는지 조각되는지를 판단해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러한 제3자의 말이나 존부 등에 대한 심리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됐고, 자, 이 판 한번 보죠. 자, 인물과 관련된 이 공적 관심사 있죠. 그렇죠?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에 대해서는 일반인과는 좀 다르게 사실적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좀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명예훼손죄 첫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적인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가급적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안 된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수가 있었잖아요. 그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을 가했을 때는 그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될 수가 있지만, 정부라든지 국가기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의혹 제기하는 것 이런 것 자체로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해졌을 때는 일반인과는 좀 다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할 때 좀 신중성을 기해서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관련된 판례는 박근혜 대통령 나올 겁니다. 뒤에 그 박 대통령의 어떤 사건이 있었죠? 탄핵당할 때 있었잖아. 보톡스인가? 제가 좀 볼까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맞네요. 박 대통령이 마약 그 7시간 사건이 있었잖아, 그치? 청와대에서 마약을 했다는 등, 보톡스를 맞았다는 등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박 대통령이 공적 인물이고 이것은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 개인이었다면 이런 말을 함부로 얘기하면 당연히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능히. 그런데 공적인 인물,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사리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판례인데 1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꺽쇠 2번도 보시면, 자, 마지막 줄입니다. 공적 인물에 관련된 공적 관심사항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있어서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둔다 안 둔다. 차이를 둬야 되겠죠. 공적인 인물이냐 사적인 인물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격권이 보다 우선시 될 수는 있지만, 공적인 부분, 사회적 의미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좀 더 완화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는 말은
이 공적인 인물에 있어서 마약을 했니, 보톡스를 했느니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마다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관련된 판례는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